네, 안녕하세요. 귀로 듣는 역사 이야기 이기환의 흔적의 역사 65회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뭐 좀 그냥 흘려보낼 수 있는 얘기인데 우리가 그 사극이나 역사책 이런 걸 보면 한 가지 이제 흥미로운 그 대목이 있어요. 뭔데요? 그게 이제 뭐 임금의 이름이잖아요. 우리가 예. 뭐 태정태세 문단세 하는 거는 이제 뭐 임금이 죽은 다음에 내린 묘호 지난번에 네. 얘기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임금들도 원래 이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이번 주에는 임금의 이름을 둘러싼 이야기들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 몇 년 전에 정조 임금 다른 사극이 있었는데 그게 제목이 이산이었죠. 예, 이산이 이제 원래 정조 임금의 본래 이름인데요. 이산이라는 이름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를 두 가지 정도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떤 포인트예요? 그게 이제 이번 주의 주제인데 하나는 이제 임금의 이제 이름이 절대 다수가 이제 외자라는 거고요. 네. 또 하나는 그 한자 이름이 엄청나게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 주제는 임금의 이름이 외자인 까닭은이라는 주제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왜 임금의 이름은 외자였을까요? 뭐 먼저 전제할 것이 있는데 사실 뭐 이 임금의 이름을 이제 우리가 함부로 부를 수 없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 공자님이 지은 춘추라는 역사책을 보면 존귀한 사람, 그다음에 이제 친한 사람, 어진 사람의 이름을 꺼리고 숨겼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 춘추의 내용을 해석한 춘추 공양전에는 이렇게 풀이를 해놓는데, 그러니까 존경하는 사람, 친척, 뭐 아버지 친지 뭐 이런 사람, 그다음에 현자, 현인의 이름, 그다음에 호 이런 걸 함부로 부르지 말라 뭐 이런 뜻이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름을 부르면 안 된다니요? 이게 이제 당연한 건데 우리가 이제 아버지 존함을 함부로 부를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서양 문화하고 다른 이제 유교 문화의 특징이라고 하는데 네. 이걸 특별히 우리가 기휘 혹은 피휘라 그러는데 이 거릴 기자, 숨길 휘자 혹은 뭐 피할 피자, 숨길 휘자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기휘, 피휘라고 그럽니다. 그러고 보니 옛날 양반들은 친하더라도 별칭이나 아호, 벼로 등을 불렀던 것 같아요. 사극을 봐도. 예, 그 정치인들도 뭐 무슨 뭐 거산이니 후광이니 운정이니 하는데 뭐 거산이 누군지 아세요? 김영삼. 네, 그렇습니다. 후광은 네, 여기 적어놓으시고 물어보시니까 네. 어색해가지고 김대중이요. 네, 그렇습니다. 운정은 김종필 네. 전 총리인데 후광은 뭐 저긴 것 같아요. 저이 네. 태어난 곳이 아마 후광리라고 하셔갖고 이제 후광이라고 하신 것 같고 거사는요? 예? 거사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큰 산 큰 아니겠습니까? 산, 예, 예. 제가 그걸 안 찾아봤는데 그런 것 네네. 같은데 그 옛 사람들이 뭐 그러니까는 뭐 우더른도 물론이고 황제 국왕 혹은 뭐 그 심지어는 공자, 주공, 주희, 노자 이런 사람들 성인이라고 우리가 추앙하는 분들 이름자에 이제 한자라도 걸리면 좀 큰일 나는 줄 알았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고을의 이름까지 바꾸기도 했다면서요. 예, 이제 대구가 대표적인데 대구 이름을 왜 바꾼 거예요? 원래는 이제 대구가 클 때자에다가 언덕구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영조 때인데 그 경상도 대구부의 유학자라는 사람이 유학생인데요. 그 이 유생이죠. 그러니까 네네. 이양채라는 분이 임금한테 이제 상소를 올리는데 대구라는 말을 쓰기가 좀 거시기 합니다라고 이제 올립니다. 대구라는 이름이 뭐 어때서요? 이분의 말을 즉슨 이 대구 이제 향교에서 해마다 공자님한테 제사를 올리는데 네. 제사 행사 중에 이제 한 과정이 있는데 충문식이라 해서 충문을 읽는 식이 있거든요. 네. 그 행사가 있는데 이 거기 보면 이제 대구 판관이라는 직함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유지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주재하는 사람 네. 그래서 이름 쓸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문제는 그 대구의 언덕구자가 네. 그 공자 이름이 구거든요. 구. 그러니까 음. 구가 그 이 언덕구거든요. 공자 이름입니다.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이양채라는 분은 대구의 구자는 바로 공자님 이름인 구이니까 아. 이게 제사 때마다 이 공자님 이름을 함부로 이제 침범하게 되고 그 때문에 뭐 인심이 불안하게 여긴다 뭐 이렇게 해서 이름을 바꾸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이제 상소문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공자 이름을 할 수 없이 부르게 된다. 그러니까 예. 또 민심이 불안해진다. 근데 좀 심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뭐 공자 이름 부른다 그래갖고 뭐 인심이 불안하다, 민심이 불안하다는 네. 건 좀 심한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이제 영조 임금이 상소문을 이제 기각을 하면서 혀를 끌끌 찹니다. 아니 지명 가운데 구자가 들어간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런 소리를 하냐. 그리고 300년 동안 지난 뭐 조선이 있으니 300년이 지났는데 그 많은 유생들이 조정에도 있었는데 그 이양채라는 사람보다 못해서 그냥 네. 두었겠냐 이렇게 이제 일축을 하게 되죠. 근데 지금 대구의 구자는 언덕구자가 아니잖아요. 예, 우리가 이제 언덕구자를 아주 단순한 언덕구자를 얘기를 하는데 영조 때는 안 바꿨는데 어떻게 이상하게 정조 순조를 지나면서
슬그머니 이제 지금의 대구로 둔갑을 합니다. 네. 같은 언덕의 의미긴 한데 오른쪽에 이제 언덕 부변이 들어가는 아, 그런 대구거든요. 근데 원래 대구란 말뜻은 달구벌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삼국시대 때부터 이제 넓은 공간의 마을이다 해서 이제 달벌 네. 해서 이제 그걸 해서 한자 이름이 이제 대구라고 했는데 결국 이제 공자의 이름을 범했다라는 이유로 이름을 한자 이름을 살짝 바꾼 거죠. 눈 가리고 아웅이었던 거네요. 뭐 어쨌든 간에 이제 이 옛사람들이 보면 이제 명분을 되게 중요시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또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이름을 바꾼 케이스인데 1419년 세종 때예요. 그러니까 네. 의정을 지낸 분 중에 유관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자가 이게 관찰 그러니까 이 볼관자거든요. 그분의 아들인 유계문이 네. 충청도 관찰사로 임명이 됐어요. 지금으로 따지면은 충청도지사니까 어떻게 보면 가문의 경사였을 거 아닙니까? 근데 네. 당사자인 유계문이라는 사람이 관찰사로 부임하기를 굉장히 꺼려합니다. 아, 이거 안 가야 되겠다. 가기 싫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요? 기쁜 마음으로 가야 됐을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좀 웃기는데요. 관찰사의 관자가 네. 아버지의 이름인 유관의 관자랑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직함을 부르게 되면 아, 결국 이제 아버지의 이름을 침범하는 격이니까 도저히 이게 직무를 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 지금 시대 생각으로 이해하기가 네, 어려운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뭐 어쩌겠습니까? 아들이 그렇게 고집을 피우는데 그리고 아버지가 네. 유관 볼관자 이름을 갖다가 볼관에서 관달관자로 바꿔갖고 그래서 이제 아들이 임지로 떠나는 뭐 그런 상황이 오게 됩니다. 결국 아버지가 부모님이 물려준 이름을 바꾼 거네요. 결국 뭐 자식이 이기는 부모가 없을 것 같은데 저도 아마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 딸이 예를 들자면 어디 가는데 아버지 이름이 이기환인데 기환하고 똑같다 뭐 어디서 갔다 그러면 아마도 무슨 뭐 예. 기아 산업인가 어디 기아 자동차 들어갔다 그러면 아마 이름을 제가 일어날 기자를 바꾸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뭐 네.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고요. 네네. 아마 뭐 이마영 기자도 아마 그럴 것 같은데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아들이 출세하는데 이름쯤이야 어떻게 네. 바꿀 수 있었겠죠. 뭐 개똥이라도 바꾸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이개똥이라고 바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지만 그 임금이나 황제의 이름자가 자기 이름에 들어갔다가는 큰일 나는 거였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뭐 사실 근데 임금이 되기 전까지는 사실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뭐 세자가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으니까 예를 들자면 어. 세종 같은 경우도 처음엔 세자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양녕대군이 세자였잖아요. 예. 그래서 불쑥 세자가 나중에 되는 바람에 즉위하는 경우가 있었으니까 네. 임 기자는 세종의 이름이 뭔 줄 아세요? 드라마에서 본 것 같은데 뭐 아무리 세종대왕이지만 이름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사실을 뭐 몰랐죠. 뭐 시험에도 안 나오고 뭐 그러잖아요. 예. 배워도 뭐 그런 이름까지 나오면 그건 진짜 죽음이잖아요. 가뜩이나 안기 까먹인데 네. 세종 임금이 이름까지 외우라 그러는 건 참 대단한 건데 네. 그 나중에 이제 보면은 세종의 임금이 이도입니다. 이도. 아, 예, 기억나요. 예, 예. 그 양녕대군은 이제 저희 그다음에 효령대군은 이호. 근데 이제 이 세종대왕인 이도가 이제 1418년에 즉위를 하니까 이제 네. 난리가 났습니다. 무슨 난리요? 조선에서 이 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 그다음에 그 도라는 이름을 가진 마을, 그래서 이제 예. 모두 이름을 바꿔야 되는 상황.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음. 이제 개성 유후, 그러니까 원래 고려 때는 개성이 이제 그 수도였잖아요. 예. 조선이 돼 갖고 이제 그 수도는 아니었지만 굉장히 지금으로 따지면 직할시 정도 굉장히 좀 높이 쳤는데 그 개성 유후라 그러는데 이도분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네. 그 이도분이 이사분으로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공주 이제 충청도 공주 거기 보면 이제 이도역이라고 있는데 지금 따지면 어떻게 보면 이제 교통 시설인데 예. 이도역이 있었거든요. 이것도 역시 이인역으로 바꾸는데 사실 뭐 이도분이나 이도역의 도자는 어떻게 보면 임금 이름하고는 달라요. 한자 같지 않습니다. 그냥 의미 같다는 이유로 예. 이름을 바꾼 거죠. 뭐 대단한 분들이네요. 어떻게 보면 좀 지독한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뭐 경복궁 이름 중에 그 세 개 문이 있는데 중문의 원래 이름이 예를 널리 편다라는 의미에서 홍예문이라고 했거든요. 홍익대처럼 네, 이제 예. 홍익인간처럼 이제 널리 핀다는 그런 건데 그 고종 때는 이 중건하면서 이름을 흥예문으로 바꿉니다. 왜 홍을 흥으로 바꾼 거예요? 이게 청나라 걸륭제의 이름이 홍역이었거든요. 홍역. 그러니까 청나라 이름자를 황제 이름자를 피해야 된다는 거였죠. 예. 그 우리나라 최초의 주작자 그 안양의 이름도 나중에 바뀐다면서요. 안양이라는 분이 원래 그 이 생몰연도가 1234년에서 1406년이니까 고려 후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분이 140년이 지난 조선조 문종 때부터는 안유라는 이름으로 이제 고쳐 불리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문종의 이름이 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문종 이름을 피하려고 그런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안양이라는 분이 원래 어릴 때 아주 어릴 때 이름이 유였다고는 해요. 예. 그걸 이제 다시 안양으로 바꾼 거였는데 그 이제 문종 때 조선 문종 때 와갖고 다시 문종 음. 이름이 향이니까 다시 이제 유로 바꾼 거죠. 근데 이게 조선 시대 때만 그랬던 거예요? 아닙니다. 이거 신라 시대 때부터 그런 건데요. 예를 들자면 신라 시대 때가 아니라 이제 삼국 시대 때부터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 신라 시대 때 명문 비석이 있는데 문무왕비, 예. 숭복사비 뭐 이런 비문을 보면은 간지 중에 이제 병진하고 병오년 이런 게 있거든요. 네. 그걸 쓰면서 경진년하고 경오년이라고 쓴 사례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경자는 사실은 이 간지에 나오는 별경자가 아니라 경치경자거든요. 근데 그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간지를 다른 한자로 한다는 게? 예, 어쩔 수 없었죠. 왜냐하면 중국 당나라 때 그 당나라를 세운 고조 부친 이름이 또 병자였거든요. 그래서 한자도 같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음이 같다 그래갖고 기휘를 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참 지금으로 이해가 잘 안 되지만 네. 다른 나라 황제 이름, 황제 아버지 이름까지 피했어야 했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뭐 어쨌든 뭐 4대라는 어떤 외교 정책을 썼으니까 어쩔 수 없을 것 같은데 예. 그 삼국사기를 보면은 고구려 대망리지 그 영계소문이 천계소문으로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중국 기록인 신당서, 구당서, 자치통감 이런 것도 전부 이제 천계소문으로 돼 있거든요. 왜 연씨가 천씨로 둔갑했을까요? 그 아까 얘기했던 당나라 고조 이름이 이연이거든요. 이연. 예. 아까는 고조의 아버지 이름을 그랬는데 이번에는 고조의 이름이 이연인데 네. 그 연씨가 이제 천씨로 둔갑을 한 거죠. 연씨가 그 연못 연자거든요. 같은 연못의 뜻인 그 샘천자로 그 영계소문의 성을 어떻게 보면 창씨개명한 거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이제 고려 숙정을 보면은 초명이 희였거든요. 희. 그러니까 뭐 빛날 희자라서 박정희 할 때 그 희자인데 네네. 그 이름이 이제 옹으로 바뀝니다. 왜 그러냐니까 그 당시에 요나라 9대 황제 천조제가 1101년에 즉위를 했는데 그 천조제의 이름이 연희였거든요. 그래서 희자 발음이 같다 그래갖고 고려왕 이름이 갑자기 이제 바뀌는 어떻게 보면 천국이 빚어지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역사네요. 중국 황제 때문에 이름이 바뀌고 뭐 창씨개명까지 해야 했으니까 말이에요. 예, 그 뭐 그럴 수는 있는데 어떻게 보면 황제나 임금의 이름 이런 거 범하면 어떻게 보면 자칫하면 자기 혼자만 죽는 게 아니라 가문이 멸족당하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뭐 원조격인 중국에서는 더했겠죠. 예,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그 후한 시대에 허신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 되게 유명한 학자인데 이분이 편찬한 설문해자가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자전이어서 저도 상당히 많이 인용을 하는 그 자전입니다. 설문해자라서 이렇게 1만 자에 달하는 한자 하나하나에 본래 그 글자 모양과 뜻, 그다음에 발음을 이제 종합적으로 해설한 굉장히 대단한 역작인데, 근데 이 아주 불세출의 어떤 그 이 학자가 허신이 이 사전에서 해설하지 못한 글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호자입니다. 그게 뭐냐면 보일시 변에다가 옛고자를 쓰는 복호자라는 거거든요. 왜 그 한자만 해석을 못한 거예요? 이유가 있는데요. 당시 후한의 황제가 안제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유호였거든요. 그럼 그러니까 지독하네요. 그 사전에서조차 황제 이름을 해설할 수 없었던 거 아니에요? 예, 뭐 그런 예가 많습니다. 그 진시황 우리가 잘 아는 진시황의 본명이 영정이거든요. 영정. 뭐 영정이었기 때문에 정이었기 때문에 그 정치할 때 정이거든요. 그 정월 그래서 1월을 뜻하는 정월이 발을절 정자 정월로 바뀝니다. 그리고 한나라 창업주가 이제 고조잖아요. 한나라 고조 그리고 유방인데 그래서 원래 우리가 나라 봉토를 뜻하는 이 한자가 나라 방자라는 게 있거든요. 뭐 방토 뭐 이렇게 방국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나라 국자로 바뀌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그런 예가 수도 없이 많았겠네요. 예, 뭐 지금 좀 아까 인용했던 한나라 고조의 정 부인이 여후라는 사람인데 원래 이름이 여치거든요. 그 치자가 꽁치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진짜 꽁이 나중에는 꽁치가 아니라 야계라고 해서 야생 닭으로 이제 불리게 되는 상황이 되고 그다음에 한나라 문제 이름이 항이었는데 뭐 유항이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중국 신화에 나오는 달의 여신이 항하에서 상하로 바뀌게 되고 그다음에 후한 광무제 이름이 유수였는데 뭐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뛰어난 재능의 소유자라고 해서 우리가 수재라 그러잖아요. 그 수재가 무재로 바뀌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죠. 황제 때문에 백성 민자가 인자로 바뀌었다고요? 예, 우리가 잘 아는 당나라 태종의 이름이 이세민이거든요. 뭐 그것 때문에 이제 백성을 뜻하는 백성 민자가 사람 인자로 바뀌는 그런 상황. 세민이라는 이름 때문에 사실 우리가 또 그 흔히 말하는 관세음보살 할 때 관세음이 그냥 관음으로 이제 불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네. 이름 때문에 과거 시험도 보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당나라 시인 중에 아주 시의 규제라고 하는 뭐 그래서 칭송이 자자했던 이하라는 인물이 있거든요. 네. 이 시인이 26살에 아주 요절했는데 이 죽을 때까지 하여튼 진사과 시험, 과거 시험을 보지 않았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예. 이 할아버지 이름이 진숙이었대요. 진숙.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사의 진자하고 진숙의 진자가 의미 같다는 거예요. 한자는 안 같지도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하는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다라면서 시험을 거부하게 되는 상황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름 때문에 멸문지화를 당한 사람도 많았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황제 이름을 잘못 써갖고 멸문의 화를 당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는데 사실 중국 황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 시대를 보면 이제 우리가 한나라부터 얘기를 하는데 한나라부터 청나라까지 황제만 해도 한 300명 정도 뭐 이렇게 되는데 황제 이름은 그렇게 다 피하려 그러면 얼마나 쉬웠겠어요. 거기에다가 옛 성현의 이름까지 피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죽을 맛이겠죠. 그러니까 뭐 피바람도 일어났는데 예를 들자면 청나라 강희제 때 사람인데 네. 대명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기 개인 문집에 남명, 그러니까 명나라, 멸망한 나라죠. 남명의 영력제라는 황제가 있었는데 그 연호를 사용을 한 게 드러납니다. 이 남명이라는 데가 이제 명나라 멸망한 다음에 명나라 황가의 일족이 세운 어떻게 보면 지방 정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영력이라는 연호는 어떻게 보면 그 명나라 신종의 손자, 그것도 이제 주일왕의 연호였는데 어떻게 보면 이 대명세 청나라 시대의 대명세라는 사람이 그 멸망한 네. 그 남명 어떻게 보면 연호를 썼다는 건 분명 의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청나라 조정에서 그 의도를 알고서 명나라의 부흥을 도모했다 이놈은 그래서 이제 그 대명세를 참수하고 일족을 아주 몰살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뭐 이거는 그래도 명나라 부흥 운동을 한다 뭐 이런 의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정말 억울한 일도 있었다면서요? 예, 그 옹정제 때인데요. 그러니까 옹정제라고 해서 1726년인데 예, 이부시랑이라서 사사정이라는 사람이 향시를 지방 그 과거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데 네. 유민소지라는 시제를 발췌합니다. 근데 이 시제가 보면은 시경의 상송조에 나오는 등장합니다. 그러면 방기천리 유민소지라는 데서 인용을 한 게인데 이 인용구 뜻이 뭐냐면 도성에서 사방 천리되는 지역은 아무리 넓어도 백성들이 거주하는 곳이다라는 뜻입니다. 뭐 이게 별로 정치적인 색채가 없었던 시제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도성에서 사방 천리되는 지역이 백성의 땅이라는 거 이게 뭐가 문제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화를 불렀는데 누군가가 사사정을 모함을 하면서 네. 뭐 아주 모함도 굉장히 기가 막힙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 블로그에 제가 이 글을 올려놨는데 그 글을 보면서 이렇게 같이 보면은 아마 한자가 어려운 한자들이 많으니까 네. 같이 보면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시제에 인용한 구절 중에 유민소지라고 아까 그랬는데 네네. 유자가 그 이 오직이라고 조사, 오직이라는 말이 있고 조사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글자가 지자가 그칠 지자거든요. 네네. 근데 모함하는 작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유자에 보면은 옹정제 옹자에 그 윗뚜껑이 없다는 거예요. 아. 그 옹자를 보면은 그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그 윗뚜껑이 없어서 유자가 된 거고 그다음에 지자는 바를 정자에 위가 없잖아요. 지자가. 예. 그래서 이제 그 지자를 침범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게 무슨 뜻이에요? 정리를 하면 사사정이 황제 옹정제의 머리를 잘랐다 뭐 이런 거예요? 뭐 그런 뜻입니다. 이 블로그에 보면 제가 블로그에 보면 한자를 쭉 있는데 그걸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 유자 지자를 보면 이제 옹자와 정자를 자른 모습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글자를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 그거 보면은 사사정이 욕심을 품고 예. 옹정황제의 몸을 잘랐다, 뭐 머리를 잘랐다. 그럼 결국 황제를 시해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기가 막힌 모함인데요. 근데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뭐 어떻게 됩니까? 그 뭐 사사정이 휴수되고 뭐 휴수됐다는 거는 이제 목이 네, 잘려갖고 걸렸다는 거잖아요. 일족은 뭐 죽임 당하고 원지로 유배되고 그런 아주 비극이 일어난 거죠. 근데 그런 일들이 뭐 어디 한둘이었겠어요. 옥사가 뭐 억울하게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 뭐 이 건륭제 때인데 팽가병이라는 인물 같은 경우는 자기 가문의 족보를 간행하면서 그 당시에 건륭 황제의 이름을 빼지 않아 갖고 어떻게 보면 멸문의 화를 입었다 네.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왕석후라는 인물은 또 사전을 펴냈는데 범례의 것도 강희제, 예. 옹정제, 건륭제 이런 이름을 집어넣는 바람에 또 대역죄로 처단되고 그러니까 이 어떻게 처단됐냐? 16세 이상의 친족은 처형되고 처하고 첩 그다음에 16세 이하의 어린아이들은 원주로 유배되거나 공신들은 노예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그 말한 후한시대 허신 아주 예. 유명한 학자가 사전에만도 황제 이름을 해설하지 않은 이유가 이제 드러나는 거죠. 잘못했으면 죽었으니까요. 네.
근데 황제, 임금, 부모, 현인의 이름을 피휘 혹은 기휘한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뭐 계속 사례를 들었지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야 할 글자에 마지막 획을 빼거나 그다음에 예. 다른 글자로 대체하거나 아예 공란으로 내비두거나 뭐 이런 남겨두거나 이런 거죠. 그러니까 펜가병 아까 왕석구 이런 사람들은 하나도 안 해갖고 참변을 당한 거죠. 그러니까 임금의 이름자를 피한다는 것이 임금의 이름을 외자로 지은 것과 상관이 있는 거예요? 예, 뭐 그렇습니다. 조선뿐만 아니고 고려 왕조에도 이제 그 왕조가 475년이잖아요. 네. 34대거든요. 그 이름을 보면은 전부 외자였습니다. 1대 그 왕건 태조, 네. 2대 그 해종이 무거든요. 왕무. 3대 음. 정종은 왕요, 4대는 왕소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리고 조선도 마찬가지로 이 3대 이방원, 태종 이방원이나 6대 그 단종, 홍이라 그러거든요. 네. 그 뭐 두 사람 빼놓고 전부 이제 그 25명의 국왕 이름이 전부 외자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성계 그리고 이방과 정종도 있잖아요. 뭐 사실 이성계하고 이방과 이름은 조선이 건국되기 전에 이름이잖아요. 임금이 되고 나서는 이름을 다 바꿨거든요. 그 태조 이성계는 단, 아침이라는 뜻이거든요. 예. 정종은 경이라 그래서 날일변에 공경경자로 이렇게 써갖고 바꿉니다. 근데 철종의 원래 이름은 이원범이었잖아요. 고종도 이명복이었고. 원래 그 철종이 강화도에서 평민처럼 살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네. 강화도령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당시 이름이 이원범이라는 거죠. 아. 즉위하자마자 외자인 변자로 개명했습니다. 날일변에 이제 그 변자로 예. 개명을 했고 또 초명이 이명복이었던 고종도 역시 왕이 오르자마자 희 혹은 뭐 형 뭐 이렇게 읽는데요. 그걸 바꿨습니다. 왜 외자를 쓴 거예요? 뭐 이것이 바로 이제 주제가 되는 거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씨였답니다. 사실 백성 입장에서 보면 황제나 임금 그다음에 뭐 성현 이런 이름을 피해야 되는 게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기휘 피의라는 제도가 굉장히 불편하게 짝이 없는 제도였고 잘못하면 또 백성이 자기 뭐 잘못도 아닌데 어떻게 보면 이제 개돼지처럼 죽을 수 있잖아요. 그 임금 뭐 황제가 또 어디 한둘도 아니고 예. 모르는 사이에 또 자기가 무심코 또 범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임금으로서는 피해야 할 자리를 글자를 한자라도 줄여보자. 그래서 백성들의 편의를 돌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 외자인 것도 그렇지만 그래서 유난히 어려운 한자를 쓴 것 같기도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마찬가지 이유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역대 임금들이 일부러 거의 사용하지 않거나 아니면 네. 희귀한 글자를 골랐고 아니면 또 사전에도 없는 글자를 한자를 새롭게 만들어서 썼습니다. 그러니까 선조 같은 경우는 아예 역대 이름들의 이름을 대신하는 글자를 제정하기도 했다 그러죠. 임금이 된 분들의 이름도 그렇지만 죽은 뒤에 임금으로 추대된 분들의 이름도 문제가 됐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이제 죽은 뒤에 임금으로 추천된 분 중에 덕종이라는 분이 있거든요. 덕종이 누구냐면 세조의 아들이고 성종의 아버지인데 네. 세자 시절 20살에 여조를 한 분이어서 그분이 이제 그 아들인 성종 때 임금으로 추천됐습니다. 그래서 덕종으로 추천이 됐는데 그분의 이름이 숭이었거든요. 숭. 네. 근데 이제 죽은 지 230년이 지났는데 숙종 때 약간 문제가 일어났어요. 덕종이라면 그 인수대비의 남편으로 알려져 있던 그분인가요? 예, 뭐 그렇습니다. 이름이 숭이었다는데 예, 죽은 뒤지만 이제 왕이 됐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숙종 때인데 백성들의 이름 중에서 숭자를 다 피해야 된다 이거죠. 백성 중에 숭자를 가진 사람들은 전부 이름을 바꿔야 된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근데 왜 뜬금없이 230년이나 지난 숙종 때 이 문제가 불거진 거예요? 이 당시에 숙종 때 종친들이 이제 그 왕실의 족보라 그래서 선언계보라는 게 있거든요. 네. 다시 이제 편찬을 하는데 덕종의 처음 이름이 숭이었다는 걸 그때 발견한 거죠. 그래서 이제 임금한테 득달까지 달려가 갖고 아니 덕종 임금의 이름이 숭이었는데 이게 피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네. 상성을 올리게 된 거죠. 그래서 결론이 났어요. 논란이 많았는데 굳이 숭자를 굳이 피할 필요가 있겠냐 없다 이런 결론에 도달해 갖고 그 논쟁의 여지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결론은 네. 그거예요. 230년이 지났는데 지금 그 이름을 피한다는 거는 지나치다. 어떻게 보면 이제 숙종도 백성들이 불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사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 그 의견을 받아들입니다. 영조 임금도 비슷한 명령을 내렸어요. 예, 영조 임금이 지나친 기휘는 금물이다라는 명령을 내린 적이 있는데요. 영조 임금 굉장히 오래 살았지 않습니까? 예. 자기가 이제 근 40년이나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 이름이 금이거든요. 예. 날일변에 이제금자인데 그 자기 이름을 우연히 자기가 발설을 했어요. 우연히. 아, 그게 발단이 돼갖고 그게 문제가 된 거죠. 뭐가 문제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일단 알려졌잖아요. 이게 자기 예, 이름이 예. 이제 금이라는 거. 근데 임금한테 올라오는 상서문이 있었는데 그걸 승지가 읽었거든요. 비서가. 예. 읽으면서 그 승지가 상성을 보니까 어느 대목에서 말을 읽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대목에서
그 금자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몰라면 그냥 넘어가는 건데 네. 임금이 발설하니까 이제 뭐 그런 거죠. 이제. 그러니까 몰랐다면 읽었을 텐데 알아버린 이상 차마 읽을 수 없었다는 거죠. 그렇죠. 몰랐으면 뭐 그런데 잘못하면 이제 잘못 얘기했다가 죽을 수 있으니까요. 영조 임금이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역시 이제 뭐 답답하다는지 뭐 혀를 끌끌 찼다는데 이 승지가 그 왜 읽지 못하냐? 네. 그럴 필요가 없다. 읽어도 된다. 내가 40년이나 이제 내 이름을 말하지 않았다. 그 까닭을 아냐? 영조가 그러면서 이제 이 본명 이외에도 보면 이름자와 의미 다른 이름까지 피하는 거는 좀 지나치지 않냐? 그래서 네. 이제 국왕의 임금을 피하는 그런 기휘하는 범위를 너무 이제 넓으니까 네. 아무나 막 하고 그러는데 좀 좁혀라라는 명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소모적이고 비생산적인 전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한 가지 알 수 있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제 글자 하나에도 이제 목숨을 내걸 만큼 어떤 네. 이름 석자가 대단한 의미를 지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니까는요. 그래서 이름 어떻게 보면 함부로 지을 게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그 이름에 대한 값을 하기가 더 어렵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순간에 자기 이름을 한번 되새겨보고 자기 이름 속에 담긴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부모님이 뭐 이름을 지을 때 보면은 함부로 지었진 않았겠습니까? 이마영이라는 이름을 함부로 지었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름 지어준 이름의 뜻을 한번 곱씹어보길 바라고요. 네네. 함부로 지은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이름값을 사실은 네. 생각해봐야 되는 시간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말로 이번 주를 마치겠습니다. 이름값을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